우리 한 30분 정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5분 좀 늦게 해갖고요. 요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저희 그 모든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전력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했는데, 저번에 봄에 시글에 우리 한국 총회 열렸을 때 특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A 부분에 지금 초청을 받아서 또 특강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제목이 섹시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진실된 의미와 승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가 이게 에너지도 진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제 상황과 방향은 어느 것이냐? 그러면 진화하고 있으면 적자 생존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벗겠습니다. 이게 어떤 에너지가 생존하고 어떤 에너지는 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초점이 4번입니다. Renewable Energy Generator. REG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이 Flexibility Source라는 게 제가 또 6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6가지가 돼야 성공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관심 있게 지금 최근에 깊이 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이 터너리 양수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조금 소개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승리자의 에너지원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에너지도 진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도 우리 환경 적응력에 따라서 생존하든지 도태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지난 몇십 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에너지원도 역시 크로스오버 융복합하고 있더라. 근데 융복합할 때는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 돌연변이 시에는 특별히 생존력이 우수한 유전인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요소와 융합할 때는 우수한 유전인자가 만들어진다.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의 자연 우리 생물학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죠. 용마르크의 라마르크의 설과 다윈설이 있는데, 위에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기린입니까? 기린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이 길어진 게 아니고 자꾸 위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쭉쭉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유전인자가 목이 길도록 됐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윈이 나와서 여기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다가 목이 긴 거, 한 마리는 짧은데 짧은 것은 자꾸 죽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자연 도태죠. 목이 긴 유전인자가 살아남아서 또 새끼도 긴 게 놓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먹힌 거죠. 다윈설이 오히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우리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사회과학 쪽에서도 적자 생존, 결국은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다음 페이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나아간다.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히틀러고, 제가 봐도 마르크스고, 그렇죠. 마르크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히틀러는 적자 생존에서 우리 게르만족이 우세하다 해서 게르만족이 아닌 것은 다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커뮤니즘의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걸 악용한 것 다음 페이지요. 근데 유전인자도 이와 유사하다. 어디서? 에너지 진화에서. 그래서 에너지 진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거나
에너지원도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도 지금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면은, 즉 동의하는 거죠. 동의. 어그리하면은 생존하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연구한 것은 두 가지 조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동의가 되면은 yes 하면은 살아남는데 no, 좀 이상한데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무리 국가에서 밀어줘도 도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 한 것이, 보기 전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발전원에 이게 1860년대부터 개발돼서,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 있는 그람 제너레이터는 아직도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48년에 흑연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20년대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승리자냐? 정말로 리뉴얼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승리자냐? 거기에서 우리가 돈이 되는 게 무엇이냐? 메이킹 마니.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마지막은 뉴클리어 퓨전 제너레이션. 지금 우리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는 뉴클리어 피전입니다. 핵분열 원자력.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리 원자력이나 이건 앞에 정확하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고리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까다라시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도 케이스타 해서 대전에 원자력 핵융합 원자력 5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 5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70년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아마 그때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70년대 가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실용화 될 것 같은데, 앞으로 50년 먼 거리죠. 그때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거리가 뭐냐 하는 것도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혹시 쳐보면요, 그 석탄 화력이라고 쳐보면 쫙 이런 그림 나옵니다. 전부 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에 뭐 대기 오염이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원자력 중에서 핵융합이 아니고 핵분열이죠. 우라늄 235를 2에서 3%짜리 농축해갖고 한. 그래서 뉴클리어 퓨전 제너레이션 치면요, 쫙 이렇게 나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부터 해갖고 뭐 전부 다 네거티브 한 거죠. 네거티브. 다음 페이지. 근데 그 조건을, 우리가 생존한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생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최근에 왔어요. 근래 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벌써 어떤 액시던트 때문에, 막강한 액시던트죠. 그 액시던트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한 액시던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해요. 이거 100만 년에 한 번, 1억 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액시던트, 사고, 이벤트. 지금 우리 인간의 우리 엔지니어의 기술은요, 1년에 10번, 저작년에 3번, 그 작년에 2번 사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번 사고 날 것이다. 이거 예측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통계 처리도 엄청 발달되고, 전부 다 프리딕션 하는 메커니즘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이런 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리질리언스입니다. 그래서 그 릴라이빌리티하고는 다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 이거 탄력선은 있는데 쫙 당겨버리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걸 못 가져왔는데요. 이 귀마개 있잖아요. 귀마개. 이 귀마개는 아무리 막 익스트림한 임팩트를 가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한 1분 후에는. 이 굉장히 좋은 리질리언트 시스템이죠. 비행기 타면 귀마개 있잖아요. 큰 충격파 할 때. 다음 페이지. 그래서 현재는 그 레지스턴트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리질리언트 시스템, 여기에 대한 지금 근래 와서, 최근에 와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사실 IEEE 파워 에너지 소사이어티 그 저널 미팅도요, 몬트리올에서 첫 번째 아젠다가
리질리언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8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스테이블하냐, 안 스테이블하지 않느냐, 언스테이블하냐 이런 거 많이 연구했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버스트 시스템, 로버스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렉서빌리티 막 이런 것들이 데피니션 이 연구 엄청 했죠. 아까 그 요코야마 교수 오늘 오전에 했는데요. 그분이 어제죠. 어제 오후에 했는데 이 플렉서빌리티 정의를 내린 사람 시그레 학회에서 그게 30년 전에 그거는 아직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피니션이 중요한 거죠. 그 플렉서빌리티라는 것이 무엇이냐? 플렉서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점수로 나타내면 얼마만큼 플렉서블 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로버스트도 마찬가지. 이게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근데 근래 와서 리질리언트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굉장히 리질리언트 시스템으로 짱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그리드가 뜨는 겁니다. 그 뒤에 철학적인 의미는 리질리언시 하기 때문에요. 붙어 있다가 사고 굉장히 큰 거 터지면 흩어져서 살자. 이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페이지요. 여기에 찾아보시면은 아마 구글 검색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파워그리드 리질리언스 해갖고 쫙 이게 여기 PJM 사장이 테리 보스턴이라고 했는데요. 뭐 다 비슷비슷한 용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감히 200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렇게 그때부터 리질리언시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쇼크가 터지면은 쇼크를 흡수하고요. 어떤 액시던트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쇼크를 흡수하고 압소브하고 그다음 쇼크가 없어졌을 때 다시 오리지널 펑션, 오리지널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게 리질리언시라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블랙아웃 다음 페이지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정전 사고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고들이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마슬로우의 5단계에서 방금 전에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근데 다음 페이지요. 이게 하루 이하의 정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 갖고라도요. 근데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바라보는 관점은 5일 이상의 정전은요, 대정전은 생존하기 힘들다 이래 보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연구하느냐? 다음 페이지요. 바로 5일 이상의 정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머전시 상태를 적어도 밑에 2단계는 확보해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생존. 지금 이거 보면서 이게 벌써 2006년 전에 했는데요. 요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생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떠오르는 거예요. 생존. 예.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생존 뭐 이야기 하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칠리아 섬 이태리 밑에 있는 그 왕입니다. 킹인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친한 친구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도 왕이 돼보고 싶다고 굉장히 쫄아보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랬더니 하루 한번 왕 해봐라 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내나 해서 오후에 왕이 왔어요. 와갖고 야 어떠냐 했더니 이 다모클레스 보고 했더니 야 좋다. 이거 하이들이 신나들이 하고 근데 너 눈 떠서 울어보라 위에 이 칼이 딱 뱅들어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 기력하고 도망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거나 유명한 우리 핵폭탄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스워드 오브 다모클레스 해갖고요. 그래서 이 행복한 해피한 패밀리가 하루아침에 블랙아웃으로 망가질 수 있는 생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스킵해 가고요. 지금 에너지 DNA가
과연 우리 인간의 생존을 확보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조건을 넣어봤습니다. 생존의 휴먼 서바이벌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Yes. 그 에너지원이 그러면 서바이벌 합니다. 서바이벌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실 클린하냐? 그 에너지원이 클린하냐? 여기에 좀 이상한데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밀어줘도 안 됩니다. 그 클린하다 하면은 서바이벌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지금 접었죠. 1, 2호기. 예, 접었습니다. 그 얼마나 유명한 발전소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조류 계산할 때요. 그걸 기준 모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바보가 아니죠. 정부도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삼천포 화력이 더티해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간의 기술로도 미세먼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단 두 번째 조건, CO2, 석탄을 태워갖고요. 지금 화력은 석탄과 산소를 결합해서 분자 에너지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CO2를 발생하지 않고 화력발전소 돌릴 수 있으면 짱이죠, 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코노믹 좋죠. 기술 좋죠. 다 우리 인간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이나 LNG나 간에 여하튼 CO2가 발생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올해 LNG가 지금 당분간은 뜨고 있잖아요. 램프레이트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이 석탄이죠. 첫 번째하고도 더티한 거라고 우리 이미지상에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인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이건 아시다시피 저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이 안 터졌으면 괜찮은데 지금 또 사실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ING 중이죠. ING.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게 하면은 우리는 BWR이 아니고 PWR이니까 설계 도면이 다르다. No.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전인자라는 것은 우라늄을 핵분열했을 때 E = MC 제곱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때 방사능이 안 나오면 괜찮아요. 방사능이 나와서 인간을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뭐였는데 잘 나갈 때 원자력공학과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왜? 핵융합을 해야 되니까. 그 핵분열할 때 방사능이 안 나오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왜 메커니즘을 개발 못했는가? 그 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CO2, 탄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CO2가 안 만들어지는 화력발전소 개발하듯이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다 yes 하는 거는 지금 봤을 때 풍력, 태양광이죠. 풍력, 태양광. 지금 그 고리원자력 우리는 PWR이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그 천연 우라늄 원자로 다르다. 노 그런 뜻이 아니고 고리 원자력 밑에 지진이 20짜리가 났다. 7짜리에 설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일 모레면 20짜리 날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한 1억 년 전에 이게 왔을지 모르는데 1억 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몇 번 발생할 빈도수 이런 게 구축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게 내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는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줄 모르겠다. 지축이 변화하는 거죠.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혹시 일어나 보고요. 동쪽에서 해가 또 서쪽에 뜨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 기존의 것에서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간에 이런 이 두 가지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클린하냐? Yes. 분명히 걔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개 에너지원은요 이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사실은 우리 400년 전에 임진왜란 터져갖고요. 일본 애들이 저렇게 화승총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활이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 보니까 활은요, 분당 8발 발사했어요, 그때. 화승총은 대신에 2발밖에 발사 못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요즘은 다르죠. 또 비가 오면 발사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오른쪽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수신 장군이 정말로 지혜롭게 막아내갖고 우리는 막아냈지만은 일본 애들은 물러가면서요. 앞으로 화성총이 진화면에서 살상 무기로 이긴다 이겁니다. 그걸 결정한 겁니다. 거기서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물러가면서 우리나라도 아마 선조대왕 때 그때 선조 때죠. 아마 우리는 화성총으로 우리도 나가자 이래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활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데모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 거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때부터 400년간 서양 문물뿐만 아니고 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0년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때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때야 화성총 들고 나가는데 걔들은 따발총 들고 다 먹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제 눈에는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한 20년, 황 원장님 죄송합니다. 100년 더 사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임팩트가 어디 오느냐 하면은 300년 후에 온다는 거죠. 300년 후에 이쪽으로 간 나라는 여기에 지금 대비하는 나라가 몇 개 있거든요. 나라는 걔들한테 우리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서. 그게 지금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일찍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 해결책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건데요. 바로 아까 두 가지 조건이죠. 그 두 가지 조건의 위너, 승리자는 클린하다. 그 다음에 생존을. 우리 저 탐라 해상의 밑에 지진 20짜리가 터져갖고요. 다 무너져도 인류 생존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건 됩니다. 근데 고리 원자력 밑에 지진 20짜리 나가고요. 다 무너지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문제가 많죠. 아시다시피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간헐적입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티 팩터 설비 이용률이 낮죠. 물론 우리 탐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바람이 좋아갖고요.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커넥션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요. 굉장히 지금 개통해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 더 커버를 만들고 당연히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개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뭐를 하냐면은 이러한 문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애들이 잘 장착할 수 있도록 잠재우는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기술, 그 잠재우는 기술. 그게 지금 엄청 신경 쓰는 그 중에가 바로 플렉서빌리티를 높이자는 겁니다. 개통의 유연성을 높이자.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플렉서빌리티라는 것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야. 그래서 요겁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커테일먼트를 없애기 위해서, 감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미국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만보 뭐가. 이거 미국의 NREL, 내셔널 리뉴얼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도표입니다. 이 6가지가 해결책이다. 이거를 잘하면 이깁니다. 이걸 잘하면 커테일먼트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제가 매일 쳐다보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한번 보죠. 6가지가 계통이 신재생 에너지 아무리 들어와도 좋다, 불확실하다, 좋아, 괜찮아. 이게 잠정은 거죠. 근데 시스템 오퍼레이션 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쪽에서 시장 쪽에서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꽝이죠. 이게 뭐 시장 가격 시그널을 프라이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안 쪽에서 디맨드 리스폰스를 한다든가 등등 기술.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버추얼 브랜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쪽에서 유연한 제너레이션, LNG 이런 거죠. 그러니까 램프레이트가 좋은 거. 이거를 많이 투여하자. 네트워크 면에서 바로 HVDC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아무리 해도요, 이거는 돼요. 스토리지 시스템. 이것도 이제 케미컬 스토리지, 펌프 파이브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사실 초전도 저장 장치도 굉장히 좋죠. 값이 비싸서 그렇지. 누구 몰라서 합니까? 돈이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치다 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는데 다 합니다, 지금. 개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6가지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KPX는 이쪽으로 지금 신경 쓰라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이거 안 하면 4030, 3020 절대 안 됩니다. 못 누릅니다. 딱 저거 어떻게 하든지 막 무너지는 거죠. 붕괴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압력을 줘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느냐 뒤지느냐 할 텐데요. 이 6가지가 바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의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도요, 이 중에 굉장히 좋은 우리 네트워크 상에서 좋은 그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벌써 미국도 그렇고요. 엄청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플렉서빌리티라는 개통 파워 시스템 플렉서빌리티라는 개념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빨리 이제 앞서 나가느냐의 문제죠. 이 뒤처지면 안 될 텐데요. 저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자 아까도 우리 황 이사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는 액션. 그래서 하여튼 다음 페이지요. 멋있는. 이거는 플렉서빌리티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페이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플렉서빌리티의 소스는 어떻고 이거만 이야기하면 참 긴데요. 하여튼 간에 바로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마켓 쪽에서 디맨드 리스폰스 쪽에서요. 스토리지 테크놀로지에서 다음 페이지요. 제너레이션 쪽에서 트랜스미션 네트워크 쪽에서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 하나의 예입니다. 아까도 그 이광영 교수 이야기했지만 이제 계속 거의 매일 주고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좋은데 배터리나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인데 배터리는 이제 굉장히 우수하죠. 대신에 값이 좀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화재나고 이런 것 때문에 릴라이블 해야 됩니다. 우리 전력 계통은 첫 번째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근데 좋은 거는 뭐냐? 좋은 점 플러스 앤 콘스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충방전 스위치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다다다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막 차차차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스몰 사이즈 태양광 단지나 이런 데 설치를 제가 다 연구를 해봤는데 신뢰도가 굉장히 전체 개통 신뢰도를 높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근데 양수가 있는데요. 양수에 우리 리버서블 양수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7군데 이렇게 방향에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양수하고 양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근래 왔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양수가 개발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다릅니다. 양수는 사이즈가 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개발한 스토리 시스템에서는 그리드 사이즈로서 리전을 합니다. 리전. 이 개통에 들어갈 때는 리전을 해야 된다. 아무리 주장해도 야 설치 한번 해보자 해서 돈이 엄청 들어가고요. 그러면 꽝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양수 발전기는 현재 인간이 개발하는 것 중에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해서 충전하는. 그래서 우리 한라산에 만약에 양수 하나 크게 지으면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형이 안 됐다는 거죠. 물 다 새버리고 좀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제가 눈여겨
6년 전에 밴쿠버 때 그때 갔다가 우연히 그 타스크포스 이것도 다 누가 하느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야 놀랐어요. 그래서 저 적시도 의사를 가입하고도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위에 터바인이 있고 밑에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로 상부에서 올리는 펜스탁 하나 있고 하부에서 있는데 이게 막 이제 양수 발전하다가 이게 물을 끓여서 이 터바인 수차가 돌아가면 제너레이터 돌아가서 막 발전해서 이제 하다가 야 1분 내로 이제 양수하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출력이 그 태양광이 막 해가 잘 떠갖고 막 엄청나게 파워가 나오겠다. 그럼 충전해야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현재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스위치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양반하다가 양수 스위칭 하려면 미케니컬적으로 굉장히 그 압력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해갖고 예천 양수 신속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물을 여기서 돌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갔던 물을 돌려서 양수로 들어가고 여기서 하이드롤릭 소켓이라고 해서 이게 밑에 이제 모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양수로 이렇게 해서 1분 이내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일 단점이 양수가 경제성으로도 이게 이제 1기가와트 지금 한 1조 5천억 들어가거든요. 건설하는데. 근데 이게 한 건설비가 대신에 보죠. 메커니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 1.8배 들어가요. 하여간에 이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는 기술이 거의 완전히 다 개발돼 갖고 제가 이게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했었어요.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만 먹고 살다가 이제 그나마 다행히 터바인 갖고 하는데 우리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이 양수에. 그래서 한수원 본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당연히 한수원 본사에서는 손뼉치고 좋죠. 근데 일단 봤더니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이걸 개발했어요. 해갖고 120메가와트짜리 2대. 그래서 근데 내가 다행히 한 거네. 나는 500이나 600짜리 메가와트 들어가면 우리 개발할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이즈 작다는 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실정단지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실제 실개통에 있던 독일하고 스위스하고가 합작해서 만들어 얼마 전에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개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늦으면은 얘들의 기술에 들을 겁니다. 뭐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왜 많아지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 에너지 또 진화하는 이론에 의하면은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50년간 내가 최고다 하고 나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하지 말자.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 청와대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진화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얘가 필요할 겁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를 빨리 화재 안 나는 배터리 개발하고 가격 싼 배터리 개발해서 하든지 그것도 막 2기가와트, 1기가와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펌프 제너레이터 있다면은 ESS가요, 하이드롤릭 ESS가 20, 30기가와트 들어가야 40, 3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합니다. 딱 브레이크 걸려갖고요. 그 다음에는 난리 납니다. 온갖 거 다 하겠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굉장히 기술이 최근에 와서 이거 계속 아침 일어나면은 이거 자료 조사하는 게 요즘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건 그 효과에 대한 거.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도 여기 이게 도표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ABC는 컨벤셔널인데 터바인으로 발전하다가 펌프 돌리는데 스위치하는데 420분 걸린다 했는데요. 최근에 DE가 하이드롤릭 파워 이거죠. 이거 돌리는데 30초,
30초, 이처럼 420초, 240, 45초 1분 내에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미디언트하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다음 페이지.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터널이 펌프하고요. 그 어드저스터블 가변형이 있는데 가변형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데 이거는 인버터 컨버터 장치로 이걸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은 뭐를 폴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설치되는 이겁니다. 컨벤셔널. 이거는 양수할 때는 폭이 큽니다. 근데 양말할 때는 그 양말하기 위해서 양말표는 양말할 때는 이런데요. 양수는 충전이죠. 양수할 때는 폭이 없어요. 그냥 딱 전격 렉을 한 그 파워로만 받아들여서 양수합니다. 근데 그 파워를 이건 이만큼 폭이 넓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요. 현재는 기존의 것보다도 80%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하여튼 터널이 양수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것을 저도 도저히 안 돼서 좀 늙었지만은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얼마만큼 이걸 설치하면은 얼마만큼 더 신재생 에너지를 흡수해서 잠재울 것인가 이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야. 펌핑 모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근데 실제는 우리 마지막은 이거 좀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마지막은 이게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얘가 이제 나오면은 아마도요. 이건 물론 앞으로 50년 후에 실정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니 진짜로 이제 상업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풍력이나 태양광은 꼬리가 있어 갖고 계속 한 10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핵융합 발전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 아시는 바와 이래 같이 지금 현재 남프랑스에서 까다라시라는 데서 몇 개 나라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 메커니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50년간 걔가 이깁니다. 안 밀어줘도 걔가 이깁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우리가 액션을. 근데 그 속도 조절은 정부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은. 그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고 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자상거래 나오면서 진짜 돈은 아마존도 돈 벌지만은 전자상거래 회사도 돈 벌지만은 택배 회사가 택배 회사가 돈 벌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이겨서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돈도 벌지만은 그것보다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이러한 언서턴티가 크고 간헐적이고 저런 것을 잠재우는데 즉 ESS죠. 제가 돈 벌 겁니다. 몇 조 얼마 버느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벌입니다. 제가 돈 벌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몇천조 걸려 있습니다. 지금. 누가 빨리 그 기술을 확보하느냐. 저것도 그리드 사이즈 또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스몰 사이즈라도 마이크로 그리드용이라도 하여튼 에너지 저장 장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언제까지? 이거 나올 때까지요. 핵융합 나올 때까지요. 그 후에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저는 핵융합이 완전히 실현돼 갖고 나온다면은 고리 원자력도요. 고리 핵 분열인데 고리 핵융합 원자력 발전소로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리액터만 바꾸면 되니까요. 우리 삼천포 화력도 삼천포 핵융합 원자력 발전소로 아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스팀 만들어서 터바인 돌리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 제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난 40년 가까이 이 전력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야. 이건 뭐 되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도 좀. 이 그림은 앞으로 다양성과 유연성이 이긴다는데요. 당연한 거죠. 이 새를 제가 왜 가져왔는데 융복합이 우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다양하면요. 변화가 많은 것에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이 그림은 제가 과거에는 프라피스 위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근데 얼마 전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디자인을 벌써 이게 시대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해야 돼요. 생존, 죄송하지만 저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를 또 알세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무사히 맞춰서 할 것인가. 마치는데 2주까지는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막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었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오케이. 예, 뭐 결론은 이와 같이 제가 결론이라기보다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요. 좋습니다. 예.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많은데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끝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